히포크라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두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 저자의 말이야. 오늘날 의료가 편향과 왜곡된 유인책이 만연한 부풀려진 사업이라는 것. 큰 비용이 들면서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과잉 의료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것. 나아가 건강을 해치는 진료를 적잖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야. 놀랍게도 의료의 약 3분의 1은 가치가 없고 별도로 10%는 오히려 해롭다고 추정된다는데, 거꾸로 약 3분의 2는 가치롭고 90%에서는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네. 1963년에서 1979년 사이에 시드니 근교에 있는 체임스퍼드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건부터 해서 의료 과오, 예방 가능한 합병증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나가고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이유가 있는데,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신이 하는 일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확정 편향이 있다는 것. 또 때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진실을 입증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치료의 구실을 찾는 것. 충분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못 갖춘 경우도 많고, 확률상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운이 따를 수 있다는 복권 심리도 있다는 것이야. 근거 없는 주장에 취약한 탓에 새로운 검사법이나 치료법도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이지. 의료산업 종사자의 이익과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믿는 환자의 이익도 부합되고, 그래서 또한 의사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해로움은 과소평가하고 이점은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종족 혜택의 여지도 없는데 수많은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고도 하네. 이렇게 의사들은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의료의 제1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야.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힘들게 얻은 과학적 성과를 존중하라는 측면에서도 실패를 목격한다는데, 이것은 최선의 증거를 알지 못하는 의사가 있고, 또 증거를 알면서도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예로 손씻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네. 의사들이 힘들게 얻은 과학적 성과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은 불신하거나 의심해서 묵살하기 쉽다는 것. 그래서 뿌리 깊은 신념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계속하기가 쉽다는 것이야. 또 하나, 변화를 원하지 않는 데에는 금전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이고, 테니스 엘보, 두통, 인플루엔자와 같은 많은 건강 문제는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호전되는 게 있다고 하네. 이런 것을 자기 제한적이라고 한다는데, 그렇지만 이것에 속은 의사와 환자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해. 무릎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증상이 항상 최악인 것은 아니고, 극단적인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야. 이것을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네. 위약, 가짜약이지. 이것도 대개는 60%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야. 맥락 효과라고 해. 무릎 관절경을 철진한 치료라고 하는데, 어깨 인대 수술조차도 글쎄 운동요법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네. 베리 마셜 박사라는 사람, 1980년대 초중반에 호주 소화기내과 전문의라고 해. 위궤양이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의 다량 섭취 또는 이상 가다 때문이 아니고 세균으로 유발된다고 주장했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고 하지. 그런데 20년 후인 2005년에 마셜과 워런의 이론이 수용되고 또 치료 효과가 확실해지고 그들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이야.
심장 배관 수리하기, 스텐트 삽입술. 요새 흔히 듣는 말인데 2007년에 수백만 명을 무작위로 가짜 약으로 대조 실험하고 또 2020년에 심장질환 환자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 실험 결과를 했는데 결론은 차이가 없다고 해. 매년 미국에서 수행되는 수만 건의 심장 스텐트 시술은 불필요하고 비용 낭비라고 단정하네. 그러나 고가에 도움도 안 되는 심장 스텐트 시술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미국의 외과 의사는 척추 유합술을 하면 아주 높은 수입을 얻지만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에서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수입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해. 미국의 척추 유합술 비율은 영국보다 거의 10배가 높다고 하네. 누가 옳은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검사는 불필요한 의료의 큰 부분이라고 하네. 요통에 관한 불필요한 영상 검사에도 한마디 하고 있어. 심각한 원인 질환은 1% 미만이고 응급실에서도 5% 미만이라고 해. 사람들은 과잉 치료의 개념은 알지만 검사를 신뢰하고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지. 그리고 종합검진은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무수한 경제적 피해를 동반한다는 것이야. 맞춤 의료사업, 이것도 과대 광고, 그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 그렇지만 결론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야. 숫자로 치료한다는 것이야. 숫자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가 이걸로 치료한다는데 2009년에 엄격한 혈당 조절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혈당 조절법을 비교해 봤더니 혈당을 엄격하게 조절한 환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야. 위험 인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위험 인자가 있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이지만 질병이 없는데 위험 인자를 치료한다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골다공증 역시 치료제나 예방 차원의 약보다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공중보건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고 인간의 기대 수명 증가에 기여한 것은 공중보건, 깨끗한 물, 위생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식량 생산이나 보존, 운송과 같은 산업, 또한 전쟁 감소와 같은 정치적 문제, 교육과 복지와 같은 사회 변화 문제 등이지 의료는 극히 일부라고 말하고 있어. 심장마비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대부분 흡연이 감소한 때문이고 식습관 개선과 운동, 사회 변화 때문이라고 해. 감염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도 위생과 영양, 거의 모두 공중보건의 조치 덕분이라고 하네. 코로나19도 마찬가지 마스크와 공중보건이라고 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은 심장질환, 혈관질환, 폐암이 있지. 대다수 척추골절은 오래지 않아서 낫고 그때그때 통증 완화만 하면 된다고 하네. 술은 각종 암, 간질환, 췌장질환, 위출혈, 정신건강문제, 폭력, 기억손실, 성기능 저하, 선천성 결함, 골다공증 등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야. 알코올은 모든 사망의 약 3%로 그리고 장애로 인한 전체 수명 손실의 약 4%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야.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골관절염,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특정암 등 삶의 질과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일 뿐 아니라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 비만을 부르는 요인은 개인의 선택과 지역적 문화와 요인이 많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품 영양이라는 것.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에는 약보다도 체중 감량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만 간의 연관성에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은 맛있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고열량 식품이나 저렴한 가격의 가당 음료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비만도가 낮은 이유, 그것은 교육 때문이라고 하네. 요통에 대한 것도 또 나오네. 요통 예방 효과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유일한 전략은 운동뿐이라고 해. 개인의 교육 수준과 건강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식이, 운동, 흡연과 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훨씬 수월하게 의료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지, 골절 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무증상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속하는 상태. 그래서 골감소증은 정상보다 낮은 골밀도로 정의되지만 어떤 것을 정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까다롭다는 것이야. 뼈는 미세한 수준에서 끊임없이 리모델링 되고 교체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뼈가 오래 견디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야. 뼈에는 흔히 미세한 부하골절이 생기고 더 커지기 전에 복구된다는 것이야. 즉,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오히려 독일 수 있다는 것이지. 의료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목소리 중 하나인 호주 현명한 선택이 있다고 하네. 여기에서 5개의 중요한 질문을 권장하는데, 이 검사나 치료, 시술이 정말 필요한가? 가능한 이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라는 것이야. 그리고 위험성은 무엇인지, 더 간단하고 안전한 선택지는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따져보라는 것이지. 대개는 건강에 문제를 느끼면 병원으로 가고 의사의 말에 일단 순종하잖아. 의사가 가장 잘 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해. 여기까지야. 모두들 건강하기를